전기차 태아초 엄청난 숫자의 채용 공고가 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채용 공고가 아니라 로보택시 플릿 서포트 스페셜리스트, 그것도 야간 근무조를 대규모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야간 근무조를 뽑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이 채용 공고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리는 오토파일럿 플릿 팀에 합류할 열정적이고 의욕 넘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문구예요. 플릿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로서 여러분은 모든 차량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원활한 24시간 연중무휴 차량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이게 무슨 뜻이에요? 테슬라가 진짜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채용 공고가 어디에 올라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2025년 11월 3일 현재 기준으로 텍사스주 오스틴,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플로리다주 올랜도, 플로리다주 템파, 플로리다주 도럴, 텍사스주 휴스턴, 텍사스주 댈러스, 애리조나주 템피, 그리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무려 9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단순히 한두 개 도시에서 테스트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텍사스에만 오스틴, 휴스턴, 댈러스 3군데고요. 플로리다에도 올랜도, 템파, 도럴 이렇게 3군데예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는 테슬라 본사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하다 치고, 애리조나 템피랑 네바다 라스베이거스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테슬라가 이제 정말로 여러 주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지역에서 조용히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뜨리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다는 증거인 거죠. 네, 여러분, 테슬라 로보택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세요? 아직은 초기 파일럿 단계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에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가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끝나기 전까지 오스틴에는 500대, 베이 에어리어에는 1000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거예요.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는 차량 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1000대의 차량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우리는 올해 말까지 베이 에어리어에 1000대 이상, 오스틴 광역권에는 5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11월 초잖아요? 그럼 4분기 끝나려면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2달 안에 베이 에어리어에 1000대, 오스틴에 500대를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공격적인 목표인지 아시겠어요? 테슬라 AI팀 입장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바쁜 시기가 온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차량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대규모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야심찬 실제 도로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이 에어리어에만 1000대의 무인 택시가 24시간 내내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들은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도시 교통 시스템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도시들일까요? 오스틴은 테슬라가 본사를 옮긴 곳이죠. 테슬라 기가팩토리도 있고 머스크 본인도 살고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말이 되는 거고요. 팔로알토가 있는 베이 에어리어는 실리콘밸리잖아요. 테슬라 초창기 본사가 있던 곳이고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개발 시설들이 있어요. 여기는 기술 친화적인 얼리 어답터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플로리다는 어떤가요? 올랜도, 템파도럴 세 도시인데, 플로리다는 날씨가 따뜻하고 관광객이 많은 주예요. 특히 올랜도는 디즈니월드가 있는 관광 도시잖아요.
여기서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휴스턴이랑 댈러스는 텍사스의 주요 점, 대도시들이고요. 템피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에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도 여기서 많이 테스트하거든요. 라스베이거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야간에는 승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차량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량 관리는 물론이고 만약에 차가 이상한 상황에 놓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개입할 수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기술은 첨단이지만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인력은 여전히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볼까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로보택시에 올인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테슬라의 미래가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가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로보택시는 다르죠.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한 대의 차량으로 하루에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운전사 인건비도 안 들고 계속 운영되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머스크가 전에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로보택시로 운영되면 연간 수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테슬라 차주들도 자기 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해서 쓰지 않을 때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었죠. 물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은 테슬라가 직접 소유한 차량들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니까요. 하지만 이게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 택시 시장, 차량 공유 시장,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수천억 달러 규모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물류 배송, 심지어 개인 교통수단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판매로 버는 돈보다 자율주행 서비스로 버는 돈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빠르게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쉽지만은 않죠.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 복잡한 교통환경, 악천후, 이런 것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있어요. 미국 각 주마다 자율주행에 대한 법규가 다르거든요. 어떤 주는 허용적이고 어떤 주는 엄격하고, 테슬라가 지금 여러 주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각 주의 규제 환경을 경험하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아요.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크루즈도 있었고 중국에는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강점은 뭐냐면 전 세계에 이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자체 개발해요. 다른 회사들처럼 여러 업체의 부품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센서, AI 칩, 소프트웨어 전부를 테슬라가 만들거든요. 이게 통합성과 최적화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올해 말까지 2달 남았는데 정말로 테슬라가 베이 에어리어에 1000대, 오스틴에 500대를 투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항상 좀 낙관적이에요. 과거에도 여러 번 목표 시점을 못 맞춘 적이 있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건 실제로 차량 투입 준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야간 근무조까지 뽑는다는 건 정말 24시간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9개 도시에서 동시에 채용한다는 것도 단순히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라는 느낌이 강해요.
각 도시마다 운영 팀을 구성하고 인프라를 갖추는 거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성공한다면요.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미국 여러 도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운전사 없는 차가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상상이 되세요? 교통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주차 문제 해결, 이동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 문제라든가 사생활 문제라든가 윤리적 딜레마 같은 것들도 있겠죠.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알고리즘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말과 마차가 사라질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자동차가 세상을 바꿨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도가 성공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거예요. 교통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 공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었어요? 테슬라가 정말 24시간 로보택시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거, 9개 도시에서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는 거, 올해 말까지 1,500대 투입 목표라는 거 다 확인하셨죠?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태조가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